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마인즈랩이 반전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마인즈맵이 금일 수혜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공모가 희망 밴드 범위 상단인 3만원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되었고요. 약간 이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이 좀 생소해요. AI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그런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일단 AI라는 키워드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만 하죠. 자, 그렇다면 마인즈맵의 수혜적 결과를 분석을 해서 과연 기대 수익률은 얼마인지, 청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일은 내일부터 양일간 진행이 되고요. RBW와 같이 청약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장일은 23일이고요. 증권사는 두 곳입니다.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입니다. 물량이 NH투자증권이 더 많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마인즈맵의 주요 사업 부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영어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AICC 있잖아요. 이게 보시다시피 매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절반 이상 AICC 부분에서 매출액을 발생시킨다. 이게 AI가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CC는 뭐냐면은 컨택 센터입니다. 즉 한마디로 AI 컨택 센터다. 챗봇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그런 기업이다. 아무래도 은행, 보험, 금융기관, 자, 이런 쪽에다 납품을 하겠죠. 그리고 마운 클라우드라고 있는데 이게 음성, 시각, 텍스트 등 40여 개의 인공지능 엔진 API를 제공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방송사라든지 기업, 공공기관 등에 제공을 해주고 이곳에서 음성을 분석한다든지 아니면 시각 자료를 분석한다든지 텍스트를 분석한다든지 여기에 필요한 AI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운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회의 내용을 인공지능으로 실시간으로 정리해주는 그런 서비스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그런 서비스 역시 AI를 활용해서 각종 그런 IT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AI를 가지고 확실하게 뭔가 부가가치가 높은 일을 창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쉬운 거는 실적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18년도에는 100억 원이 조금 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성장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반기 기준으로 30억으로 확 쪼그라들었죠. 올해 이렇게 매출액이 줄어든 이유는 바로 주력 매출원인 AICC 이 부문에서 일회성 매출이 줄어든 까닭입니다. 근데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는요, 신사업으로 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AI 휴먼 산업입니다. 요즘 보시면 가상인간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마인즈랩이 그러한 가상인간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AI 휴먼 사업 부문이다. 그래서 이 마인즈랩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바로 메인에 이렇게 AI 휴먼 서비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공인간 관광 안내원, 셀러, 청원경찰, 강사, 직업 상담사, 자, 이러한 다양한 AI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향후에 상당히 성장성이 있다라고 투자자들한테 각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성공적인 IPO를 기록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 마인즈맵의 공모가 산출 내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장사 중에서 셀바스 AI, 위아세아텍 두 개 기업만 피어 그룹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평균 PR이 35배고요. 그 다음에 적용순이익은 112억 원 정도로 산정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추정순이익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이 좋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실적을 가지고 공모가를 산출을 하면은 공모가가 상당히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성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2023년 추정순이익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한 주당 평가액이 38,000원 정도 되고요. 여기에다가 할인율을 33%에서 22% 정도 적용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모가가 나왔는데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인 3만원으로 공모가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추정순이익을 적용을 했고 상장사 중에서 두 개 기업만 단 유사 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공모가가 잘 산정이 됐는지 애매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상장한 AI 기업의 공모가 산정 내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티드랩, 딥노이드, 플랜티어가 최근에 상장한 대표적인 AI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들입니다. 자, 원티드랩 같은 경우에는 적용 PR이 30배고요. 그 다음에 할인율도 23%였습니다. 그리고 적용 순이익은 최근 순이익을 적용을 했어요. 미래 순이익이 아니다.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27.5배. 그리고 할인율은 상당히 좀 낮게 적용을 했네요. 그리고 적용 순이익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래 순이익을 적용을 했습니다. 플랜티어 같은 경우에는 적용 PR이 31배, 할인율은 21%,
그리고 최근 순이익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성과를 보니까 확실히 좀 최근 순이익을 적용한, 그리고 할인율을 한 20% 이상 적용한 그런 업체들은 양호한 성과를 냈고요.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PR이 27배를 적용을 했어요. 좀 낮게 적용을 했다. 하지만 미래 추정 순이익을 적용을 했죠. 근데 이런 기업은 성과가 나머지 두 기업에 비해서 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마인즈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적용 PR이 35배가 넘죠.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20%예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2023년 추정 순이익을 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최근에 상장한 그런 AI 관련 기업들과 비교해서 좀 밸류에이션 매력이 낮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렇다면 마인즈맵의 수혜측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혜측 비율은 198대1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좀 저조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00분율로 따진다면 100등 중에 86등이고요. 유통가능 물량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43.5%예요. 공모 주식만 친다라고 한다면 10%대인데 기존 주주들의 물량도 같이 풀립니다. 그게 거의 한 2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이 좀 높은 편이다. 그리고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이긴 합니다. 사실 수혜측 비율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은 나름 좀 높게 나왔다 볼 수가 있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거의 20%이긴 해요. 자, 그래서 이 마인즈랩의 수혜측 결과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흥행에는 실패를 했다. 하지만 수혜측에 참여한 소수의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자, 그러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수혜측 비율은 좀 저조해도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어느 정도 좀 수치가 있게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지표를 가지고 공모지표 종합 점수를 매겨보니까 35점입니다. 그래서 상위 70%다. 100등 중에서 70등 정도 한다. 그렇다면 이 마인즈랩과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상장 당일날 성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종합 점수가 유사한 기업들. A 프로부터 딥노이드까지 한 10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보시면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기업도 있고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기업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눈에 띄는 두 기업이 있죠. A 프로나 그리고 소룩스 같은 경우에는 따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두 기업이 상장했을 당시 시장이 좀 핫했죠. 특히나 공모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혜측 비율이 둘 다 1000대 1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청약에서는 흥행을 했어요. A 프로 같은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1582대 1이 나왔고요. 소록스 같은 경우에도 1600대 1을 넘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인즈랩이 반전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청약, 여기에서 흥행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인즈랩은 AI 솔루션을 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밀고 있는 것이 AI 휴먼 이 부분이죠. 자, 근데 수요 측에는 아쉽게도 좀 실패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기존 주주들의 유통 물량이 많은 것,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수혜측 비율은 상당히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소수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매력을 어필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된 AI 솔루션 관련 기업들과 밸류에이션을 좀 비교해 보니까 다소 좀 PR이라든지 그리고 2023년 추정 순이익을 적용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자, 그래서 이 마인즈랩이 반전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에선 흥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약 1일차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켜보시고 2일차에 막바지에 다다라서 어느 정도 청약 경쟁률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자, 그때 한번 청약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